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이에요. 이 월요일을 이제 잘 마무리하면 또 화수목 나중에 토요일까지 주말까지 기분 좋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분 좋게 또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울탄. 자, 이 여울탄은 여울이란 말, 우리가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잘 알아야 이해가 빨라요. 그죠? 그래, 여기에 여울이란 말은 무엇인가? 강 아니면 바다에 바닥이 얕거나 아니면은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여울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울탄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현해탄, 한탄강 이럴 때 한탄강도 물살이 이렇게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에 보면은 요 뒤에 물수 다음에 있는 게 어려울 난자예요. 자, 이 어려울 난 그랬었을 때 물론 초성 뺀 나머지 아, 니은,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예요. 형성문자지만 이거를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물살이 센 곳은 아무리 폭이 좁아도 폭이 만약에 우리가 강 이런 데 보면 강폭이 몇십 미터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강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강폭이 좁다 하더라도 만약에 2m 정도 되는 폭이다 생각할 때 저 2m를 내가 건너는데 물살이 세면은 건널 용기가 안 나요. 물살이 세니까 떠내려갈까 봐. 왜 가끔 우리가 장마 때 보면은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구조대한테 이게 도움을 받아서 막 줄 타고 건너고 이런 거 보잖아요. 물살이 세니까 건널 용기가 없어요. 떠내려갈까 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울은 이 물살이 센 곳은 굽이쳐서 물살이 센 곳은 이렇게 건너기가 어렵다. 이 물가에 그 여울은 건너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하게 되면은 물살이 세다 보니까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이게 내디딜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는 외우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는 언덕파. 좀 전에 그 어려울 난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요거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어려울 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세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진흙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갯벌에 들어가면은 발이 잘 이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잘 안 빠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가 이 갯벌, 그러니까 진흙벌에 발이 빠졌는데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근데 이런 뜻인데 아까는 그 뜻과는 상관이 없고 새가 뭐 진흙벌에 이게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굽이치는 이게 물살이 센 곳에는 건너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에 보면은 언덕파. 이 언덕파는 보통 그 지명자에 많이 나와요. 뭐 서울에 이게 송파구 할 때 송파. 아니면 경기도 북부의 파주 이럴 때 이제 주로 이 글자가 나오는데 또 사람 이름에 보면은 홍남파 이 작곡가 홍남파 아니면은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 소동파가 만들었다는 동파육 할 때 파자 이거 써요. 근데 소파 방정환 할 때 소파는 그분은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파자가 물결 파자지 언덕 파자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언덕파자는 그 자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언덕인데 흙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평지에서 조금 오르막길 같은데 언덕이라고 얘기하지 공중에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평지 사람 다니는 길에 주로 이제 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가죽피가 나왔어요. 제가 전에 그 갈릴체에게 설명해 드릴 때 호랑이가 이게 바위 위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야. 내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저쪽에서 온다, 먹잇감이 온다 그러면 그쪽에서 잡으면 되고,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잡으러 가면 되고. 그럼 여기 언덕이면은 이런 평지보다는 시야가 더 멀리 잘 보여요. 좀 더 높으니까, 평지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죽피가 나온 거는, 자, 언덕 위에 지금 포식자 동물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저쪽을 바라볼 때 자기 먹잇감이 될 만한 게 만약에 짐승이 온다. 그러면은 걔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동물의 가죽까지 다 먹진 않잖아요. 이게 질긴 걸 어떻게 먹겠어요? 대개는 내장, 또 살, 이런 거 먹잖아요. 뭐 뼈를 뭐 누두누두 씹어 먹든, 근데 가죽은 잘 안 먹잖아요. 그럼 가죽이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으면, 아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고라니가 희생됐네, 또 아니면 토끼가 희생됐네, 이런 식으로 가죽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언덕에, 원래는 이거는 초성,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인데 외우기 쉽게 우리가 이제 그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가죽피랑 흙토랑 결합이 돼서 언덕파 할 때, 포식자가 동물을 잡아먹었을 때 가죽은 남겨두고 먹다 보니까 가죽을 보고 봤을 때, 그러면 언덕 위에 가죽이 남겨져 있는 걸 보고, 아하, 여기서 누군가가 희생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죽은 먹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이제 이거 외울 때 좀 더, 오래도록 기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공경흠. 이건 뭐 흠모하다, 뭐 이럴 때 쓰고, 그다음에 더 또 귀에 익숙한 거, 흠흠신서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정조 때 정약용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형벌, 어떤 죄인을 다스리는 형벌, 그 일을 맡은 벼슬아치들이 유의할 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흠흠신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목민심서는 목민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이제 지금의 말하면 뭐 지방자치대 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뭐 옛날로 따지면 뭐 사또든 뭐 관찰사든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 백성, 그 마을에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끔 한다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 흠흠신서는 형벌을 다스리는 그런 벼슬아치들이 유의할 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표 훈음이 공경흠인데,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삼가다. 삼가다라는 뜻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걱정하는 모양이 나와요. 이 뜻이 걱정하는 모양.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세금이 나올 때는 쇠구치냐 아니면 금이냐, 또 하나는 돈, 셋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보통 나오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이 나왔을 때 걱정하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이 돈 많은 걸 알고 돈을 만약 흥청망청 쓰고 그런다면은, 내가 제 그 경제관념을 미리부터 세워줬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다, 내 잘못이다, 제 돈 씀씀이를 보면은 너무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그 걱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삼가다라는 거는 우리가 늘 이 금전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돈을 누군가를 빌려주고 막 이랬을 때 그 금전 관계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돈을 저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그 정도 선에서 빌려주면 모를까, 막 그 이상 내가 막 대출까지 하면서 빌려줬는데 못 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도 끊어지고, 또 나는 나대로 돈을 막 크게 잃고 막 이러면은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내가 이게 생각을 깊이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삼간다라는 것도 있고, 공경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좀 돈 갖고 지금 주제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세금을 돈으로, 우리가 금전 관계할 때 이 세금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만약에 돈을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김만덕 할머니 아시잖아요, 그죠? 정조 때.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못 살고 굶고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육지에 가서 쌀을 사갖고 와서 자기가 먹을 건 남겨두고 그 동원, 그러니까 관아에 갖다 주면서 이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좀 넉넉히 주고,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차등적으로 나눠주라고 아예 쌀을 맡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3자에 봤을 때 그분이 어떤 덕망, 인품이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경하는 거죠. 그죠? 함부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베풀었고, 이제 이런 걸 봤었을 때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존경하지.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공경흠이 나왔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하품흠 그랬을 때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고, 누군가를 공경한다 그러면 뭐 너무 놀래서 내가 입이 쫙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품하듯이 입이 쫙 벌어질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희사를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형성 문자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 또 화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